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은 30만 금쪽이들이 열광. 화제의 인생 상담사의 속 시원한 관계 솔루션.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의 저자 미셸 엘머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저자의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냥 웃고 있다가 잠들기 전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하며 종종 부끄러워하진 않는가? 유난히 지친 날 오늘은 꼭 집에서 쉬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지금 나오라는 친구의 전화에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나갔던 기억이 있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매일 애쓰고 노력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대의 무례한 태도였을 때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곤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난 사람들과 안 맞나 봐. 가끔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사람에게 지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만의 선이 없어서 그렇다. 선은 일종의 나의 집과 같아서 오직 내가 문을 열고 허락해 줄 때만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거나 머물 수 있게 만든다.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의 저자는 남을 먼저 챙기느라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건 나만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21개의 나만의 성급기 팁과 SELFISH 성급기의 7가지 단계, 직장, 연인, 가족, 친구 관계, 상황별 대화법 등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효과적인 성급기의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이 책에 풀어냈다. 저자는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며 솔직하게 노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할까? 라는 걱정 대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강하고 담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 한 권으로 나를 지키며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더 이상 관계에서 애쓰거나 휘둘리지 않고 일과 인생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 이 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종 조건부로 작용한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마쳤다면이라는 조건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일단 다른 사람부터 위하고 나면 나를 위해 쓸 시간이나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우선하고 챙기려 애쓰는데 이때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대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의 집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신만의 공간이다. 누구를 집에 들이고 누가 떠나야 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깨지기 쉬운 화병을 집어 바닥으로 던졌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 이때 화병을 개인적이고 약점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될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응당 조심스레 다루어야 할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함부로 다뤘던 경험을 몇 번이나 겪어봤는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집이고 집 안에서 용인되는 행동은 당신이 정해야 한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는 집이 있고 그러면 싫어하는 집도 있다. 규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선이니 규칙도 당신이 정해야 한다. 상황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와 똑같은 강도로 감정을 경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정리해주는 짓은 그만둬라. 공감은 훌륭한 능력이지만 지나치게 공감한 나머지 방안의 기운을 빨아들일 정도가 되면 너무 지쳐버리고 만다.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느끼는 건 상대의 힘을 빼앗는 일이다.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사람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다. 성급기 초급 단계의 도구로 이라는 표현이 가장 무난하다. 선을 긋는 게 벅차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적어도 선을 침범당했을 때는 상대에게 명확히 표현하자고 스스로 약속하라. 그 다음에 대처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나 저런 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문을 품지 않으려면 기분은 실제 내가 느끼는 바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허용되는 감정을 외부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순간 주도권을 내주고 만다. 모든 감정은 정상이다. 모든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고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느껴도 된다. 이 원칙에 예외는 없다. 일단 자유롭게 느껴도 된다는 걸 스스로 허용하고 나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눈치채는 일이 쉬워진다. 착한 사람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부탁이란 부탁은 다 들어주지만 인간관계가 속 빈 강정인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도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곤 한다. 또 남들 앞에서는 언제나 웃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해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습관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숨겼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러다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 말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니 오히려 상대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만 주변에 남기 시작했다.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하겠지와 같은 추측이 줄어드니 오해와 부담은 줄어들고 담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 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가끔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아는 불편한 관계를 전부 끊어내야 한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나만의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쁜 대처에 주목하자. 또한 이제는 당하지 않아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에서 제시된 현실 대화 예시를 이용하여 자신을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터들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보자. 관계의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